안녕하세요. 보은철학원장 역술가 보은도사입니다. 오늘은 남편을 출세시키는 여자 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는 사람의 눈이 바르고 분명한 여성이어야 됩니다. 사람을 볼 때에 실시를 해서 힐끔힐끔 곁눈으로 보는 그 여성들이 있어요. 이런 여성은 참으로 흉한 여성의 상입니다. 반대로 생글생글 웃으면서 똑바로 쳐다보는 여자. 남자분들 이런 여자 며느리감 삼으십시오. 아주 좋은 관상입니다. 두 번째는 성품에는 강유의 힘이 조화를 이루는 여성. 정말 좋은 관상인데요. 때로는 온화한 듯, 때로는 강한 듯 서로 간에 조화를 이루어서 아내로서 부드럽고 어머니로서 강한 면을 드러내는 여자 관상은 남편을 출세시키기에 충분한 관상입니다. 세 번째로 이 그림에서는 잘 안 보입니다만 이 부분이 광대뼈가 있죠. 관골이라고 합니다. 이 관골이 살에 살짝 묻힌 듯하며 그러면서도 힘을 잃지 않는 여성, 즉 관골이 적당히 드러난 상은 여성들이든 남성들이든 재물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그런 관상입니다. 관골, 즉 광대뼈를 깎아내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무조건 깎았다면 뼈를 깎는 그 아픔을 현실에서 실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자 관상에서 광대뼈가 지나치게 튀어나온 그러한 여성은 절대로 길한 상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항상 정도껏이어야 되지 지나치면 좋지 않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네 번째, 눈동자는 맑고 은은하면서도 항상 촉촉하게 젖어 있어야 하며 흑백이 분명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좋은 관상의 소유자입니다. 이러한 여성은 항상 눈에서 생기가 넘쳐 있어서 사람에게 믿음을 주기가 쉽습니다. 여자든 남자든 눈동자는 맑아야 길한 관상이요, 촉촉해야 생기가 있어 보이며 흑백이 분명해야 믿음직스럽습니다.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하지 않아요? 남자분들 맞선 볼 때에 상대의 눈을 잘 살펴보면 남편 출세시킬 수 있는 관상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제 강의를 잘 참고하시면 틀림없이 출세길이 열릴 것입니다. 다섯 번째, 범령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팔자주름이라고 하는데 이 팔자주름은 관상학 용어로 범령선. 이 범령선이 선명하고 바르게 내려와 있는 여성이 좋은 관상입니다. 팔자주름, 이 주름은 여자들에게 매우 스트레스를 주는 주름인데요. 클레오파트라처럼 예뻐지고 싶은 여심에 찬물을 끼 없는 놈이 이 범령 팔자주름입니다. 이 범령선은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심하게 나타나는데요.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나이살로 보이는 팔자주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망설이다가 옆집 뒷집 여사님들이랑 같이 가서 보톡스인가 무엇인가 이것을 채우러 갑니다. 이것을 맞게 되는 순간 신통방통하게 젊어 보이거든요. 한 기분상 한 10년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가지 못하더라고요. 그게 여성들이 이것을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남편 출세는커녕 남편이 직장을 잃게 되기도 하고 남편이 진짜로 남의 편으로 바뀌어버리는 불상사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망신살이 쫙 뻗쳐서 심한 경우에는 관제구설을 사정없이 불러서 손에 착하다
은팔찌까지 찰 수도 있습니다. 옛부터 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잖아요. 옆집 여사님 뭐 살짝 꼬드겨 가지고 그 머시긴가 한 방 세려 맞자고 꼬셔서 잘못되면은 함께 안에 사표 내는 상황을 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공범이라고 합니다. 이럴 때는 이웃이 아니라 왼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법령선 팔자 주름을 펴고 싶어도 너무 심하게 팍팍 펴지 말고 정도껏 하시라 이 말입니다. 이 라인을 살짝 남겨두는 여자는 오늘 강의를 제대로 들은 센스쟁이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애교가 있으나 때로는 위험이 서려 있고 행동이 차분하고 안정되어 있는 여성. 이 애교 있는 여자를 싫어하는 남자들 거의 없을 듯 합니다. 그러나 너무 가볍게 행동을 하면 위험이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에게 경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매사의 행동은 차분하게 하면서도 안정이 되어 있는 여성이야말로 남자를 출세시키는 여자 관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는 걸음걸이가 경쾌하면서도 몸의 자세가 바른 여성입니다. 굉장히 좋은 관상인데요. 걸음걸이가 뒤뚱거린다라든가 몸이 한쪽으로 틀어져서 걷는 여성은 좋은 관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몸의 자세가 바르고 경쾌한 발 동작으로 걷는 여인을 색시로 삼으면 출세길이 쫙 열려서 더 이상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덟 번째는 기의 혈색이 좋고 기는 이 깃볼을 비롯해서 두툼해야 후덕지상으로서 좋은 관상을 가진 여성인데요. 속담에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란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남편을 출세시키는 여성은 기의 때깔이 좋아야 합니다. 이 기의 윤기가 나야 하고 살집은 두툼해서 많은 덕을 지닌 여자들, 정말로 복 있는 여성입니다. 아홉 번째는 이 이마는 둥글둥글하고 코는 오똑하면서 반듯하고 입술은 선이 분명한 여성. 이런 여성분들은 복을 가지고 있는 여성인데요. 오늘 입술의 선이 조금 불분명하다 할지라도 여성분들은 입술을 잘 그리는 여자가 자신을 잘 표현하는 여자이고요. 좋은 관상으로 자신을 만들 줄 아는 여성입니다. 자신에게 맞는 색깔은 물론 자신의 얼굴상에 맞도록 적절하게 입술의 크기, 색깔, 모양 등을 고려해서 그리면 보기도 좋은 여자 관상이 되는 것입니다. 앵두 같은 입술이 아니면 앵두 같은 입술로 그리시면 남편이 바로 밤마다 작업이 들어옵니다. 어떤 작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집은 계절마다 침대를 바꿔야 돼요. 밤마다 침대가 무너지는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그렇다고 우리 부부는 침대 사용 안 한다고 딴지성 댓글 다는 구독자님들은 보온도사가 앵두를 입에다 한 주먹 넣어드릴 것입니다. 이 앵두 드시고 싶으면 반드시 먼 댓글이라도 댓글 좀 달고 가십시오. 열 번째, 이 머리카락이 없네. 이 머리카락은 머리에서는 윤기가 잘 흐르는 여성이 정말 좋은 관상이거든요. 남자고 여자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머리가 빠집니다. 이거 남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것을 굳이 대머리라고 말하지 않아도 다들 압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과 오늘 영상 듣는 분들에게만 살짝 말해 주신다면 저는 뭐 주변 머리가 없는 게 아닙니다. 가운데 머리 없는 걸 뭐라고 그래요? 무슨 머리가 없다고 그래요? 여기에 머리 없으면 뭐라고 그래요? 소갈머리요? 이 소갈머리가 없다라고 얘기합니까? 구독자들과 오늘 영상 듣는 분들에게만 보온도사가
가운데 머리가 적다는 사실을 살짝 알려드립니다. 이런 머리를 무슨 머리요? 소갈머리. 그리고 보은도사가 공짜 좋아하는 그런 대머리 역술가라고 우기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 보은도사는 공짜 좋아하지 않습니다. 가끔씩 철학원에 전화를 해가지고 원장님하고 성씨가 같으니까 상담료를 할인해 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제가 보은 사람이 아닙니다. 제 호가 보은이라는 것은 결초 보은의 준말로서 은혜를 입으면은 그 은혜를 반드시 갚는다라고 하는 보은이라는 그 아호를 쓰고 있는데, 자기가 보은 사람이라고 상담료를 좀 깎아달라, 할인해달라, 장명료 깎아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은 예약도 안 돼요. 장명을 하는데 그 요금을 왜 깎습니까? 그리고 날마다 매달마다 상담을 받는 거 아닌데 상담료를 왜 깎아달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절대로 철학원에 가셔가지고 상담료 깎지 마십시오. 본인의 운을 깎는 겁니다. 아무튼 머리숱은 적당히 있어야 되고 머리에는 윤기가 잘 흘러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머리에 동백기름을 바르곤 했죠. 그때 당시 동백기름은 오늘날 기능성 슈퍼 울트라 샴푸보다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11번째, 눈썹은 초승달처럼 아름답고 털빛이 윤기가 흐르는 여성은 좋은 관상인데요. 저희 철학원에 관상을 보러 오신 손님에게 항상 눈썹 정리를 잘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곤 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눈썹 정리는 잘 해야 합니다. 재산운을 보는 눈두덩이, 이곳을 전태궁이라고 하는데, 이 전태궁은 부동산 운을 보는 곳입니다. 이곳에 잔털이 많이 나 있고 어수선하면 내 이름으로 된 건물 하나 제대로 가지고 살기가 어렵습니다. 눈썹 정리를 잘하는 여성은 시댁과 갈등을 만들지 않는 지혜를 만들고 남편의 형제들에게도 아주 잘합니다. 그래서 집안을 잘 다스리니 이런 여성이 있으면 옛날 버전으로 하면은 바로 보쌈을 해와야 하는 그런 귀한 여성입니다. 오늘날에는 보쌈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바로 은팔찌 차지요. 12번째, 어깨가 넓지 않고 등은 굽지 않는 여자 관상이 아주 그렇습니다. 남자는 어깨가 넓어야 하고 여자는 어깨가 좁지 않아야 몸맵시가 예쁘게 됩니다. 여성이든 남성이든 관상학을 떠나서 등이 굽은 사람은 품새가 좋지 않아서 비관상에도 좋지 않습니다만 운관상에서도 역시 좋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마디 드린다라면 생긴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얼굴은 내가 책임지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남편 퇴근할 때에 부시시한 민낯으로 머리가 산발이 되어서 문 열어주는 아내, 누구든지 별로 이뻐하지 않을 듯합니다. 세 번째로 치아가 고른 여성. 이 치아가 가지런해야 좋은 관상인데요. 여러분들 며느리 고를 때에 웃는 모습을 한번 보시고요. 치아가 크게 보이지 않고 이빨은 막고 고른 여성을 며느리로 삼으십시오. 각장대소로 소리내어서 웃는 여인의 치아가 삐뚤빼뚤 이러면은 안 되고, 정갈하면서도 치열이 고른 여성은 미관상, 운관상 모두 좋습니다. 치아는 오복 중의 하나로 매우 중요합니다. 14번째, 손은 적당히 크고 용기가 나는 여성. 이런 여성 정말로 좋은 관상을 가지고 있는 여성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이미 남편을 해치는 여자 관상에서 언급을 했지만 손이 거친 여성은 그만큼 일을 많이 하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물론 일을 많이 하는 부지런한 여성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쉼이 없이 그야말로 일에 쩔어서 사는 그러한 여성은 남편 덕이
없으니 스스로 밭을 가는 쟁기질을 하다가 손이 거칠고 투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런 여성은 남편운이 없는 관상을 가지고 태어났을 터 당장 논밭을 갈아야 식구들이 먹고 사는데 남편을 출세길로 안내한다라는 것은 거리가 먼 딴 나라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15번째로는 음성은 맑고 엄숙하며 언어가 흐트러지지 않는 여성. 이 남성의 목소리가 난다라든가 투박하고 새소리가 나면은 좋지 않는 관상이라고 지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렸죠. 음성은 부드러운 듯 맑고 고와야 하며 음색이 깔끔해서 은쟁반의 옥구슬 굴러가는 소리처럼 들려야 좋습니다. 이와 같이 15개의 여자 관상 중에서 남편을 크게 출세시킬 수 있는 관상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남편을 크게 출세시킬 만큼 좋은 여자 관상은 지혜와 절조를 함께 갖추고 있어야 하며 어떠한 역극경과 고난에서도 남편을 잘 보필하여 가정이 화목하고 자식을 큰 인물로 만들어서 가문을 크게 빛내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보은도사와 함께 남편을 출세시키는 좋은 여자 관상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땠나요? 도움이 좀 되셨나요?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아직 구독을 안 하셨거나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 보시고 궁금한 내용이나 다른 의견이 계신 분들은 아래 댓글창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정성껏 답변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복 많이 받으시고요. 앞으로도 보은도사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역술적인 알찬 정보를 들고서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